자, 오장 디펜스 가볼까요? 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오늘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장 후 2시간 10분여 지났고, 요즘 프론트, 뭐죠? 개장 전에 8시부터 하는 거? 프리마켓. 네. 프리마켓. 넥스트레이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포함해서 하더라도, 자, 일단 시장은 개장 초반은 좀 이렇게 확 좀 반도체 이슈로 딱 포문은 좀 으쌰했는데 네. 수급이 그냥 또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아침에 상승을 좀 주도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간밤에 이제 그 미증시가 네. 지금 반도체 규제 철회 때문에 막판에 올랐던 거잖아요. 장막판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반영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 반도체 규제를 철회한 거고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규제는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간다.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좀 나와줘야 그때부터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올라갔다 좀 주춤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엔비디아나 몇 가지 회사들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뉴욕 본장으로 넘어가서는 좀 영향을 안 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의 반도체 규제를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또 좀 상승 탄력을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단기적 원래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했던 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가 일단은 멈춘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반등하는 거라서 저는 결국 아직 트럼프의 규제는 아직 안 나온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 주말에 이제 지금 협상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 네, 이것도 지금 그런 기대감이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시장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럼 주말 지나고 나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입장 차이만 확인한다라든가 뭐 그런 정도 나온다면 또 시장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의 상승보다는 역시 어떤 종목들의 상승.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대선 정책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창대 대표는 어떠세요? 사실 명확히 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죠. 앞서서 지난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AI 반도체나 반도체 규제를 보니까 이게 중동을 향한 거네. 요건 빼줄게. 나머지 거에 대한 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얘기여서 네. 조금 제한성을 두는 의미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우리 주시장이 와 하려다가 또 내일 뭐 나올지 모르겠네. 이런 건 기분인가요? 네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떤 뉘앙스를 풍길 것이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트럼프의 지금 태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래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뭐 하나라도 좀 풀어주는 걸 좀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말을 좀 살짝.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사업가 출신이고 또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된다 싶으면 좀 완화적인 분위기를 실제로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말로써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언행을 함으로써 그 뉘앙스를 흘림으로써도 시장은 어느 정도 살아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미리 좀 흘려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벌써부터 인하를 반영해서 막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동결을 하기도 했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동결을 계속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또 연준에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바라고 있는 게 인하를 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인하할 것이다라는 힌트나 뉘앙스라도 좀 강력하게 흘려주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서운해한다고 해야 될까 기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좀 실망을 하는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언행은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내는 정책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내는 발표들은 시장이 좀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노출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흘려주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환호성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불안한 거는 뭐 우리 연휴 때도 있었지만 그 대만발 환율 흔들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환율이라는 게 이 플랫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좀 좋거든요. 또 변동성이 좀 작아지는 거. 네, 좀 이제 올라도 문제고 또 떨어져도 문제고 이게 항상 환율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를 때도 문제라고 하고 떨어질 때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급격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항상 불안해요, 환율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위기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걸 또 괜찮은 거 아닌가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좀 불안한 신호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제적으로 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대 인플레가 꺾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소비 지표도 크게 이제 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선방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후에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트럼프의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뭐 관세발 이제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좀 완화적인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이후에는 시장이 좀 환호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화장품 섹터 오늘 그래도 뭐 이것저것 조금 피곤하니까 그래도 뭐 실적이 명확한 오늘 뭐였죠? 그 APR? 네, 네, APR. 주가가 오늘 상당히 강했던 거 강하고 있는데 좀 뭐 이 적절한 비율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둔화될 때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뭐 젠더적 감성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따라서 자기를 조금 가꾸고 약간 좀 뭐라 그래요?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은 남성들도 화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층들은. 그래서 좀 실적이 좋은 건가? 일단 뭐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요. 썬블라. 네, 우리 원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크림 바르는 것도 좀 많이 싫어했고 또 네. 특히나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잘 안 스킨 바르는데 하나 안 바르고. 약간 뭐 남자다운. 예. 페나님 위주로. 근데 이제는 뭐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크림은 뭐 기본적으로 다 바르니까는 네, 요즘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올라갈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관세 부분 같은 경우도 미국 수출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었던 건데 그런 우려감도 좀 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최근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선이라든가 방산 쪽으로 수급이 많이 가다 보니까는 네. 정말 괜찮은 어떤 수출 실적에다가 지금 중국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못 갔던 건데 APR이 이제 실적 발표를 딱 하고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전체를 한 17% 정도를 목표였던 건데 네. 이번 1분기 영업이익률 보니까 20%가 좀 넘게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죠. YOY 기준인가? MOM? 그 영업이익률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17%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던 거거든요. 아. 네, 이번 연도, 25년도. 네, 네. 근데 이제 1분기가 지금 20% 넘게 나왔다 보니까 목표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온 거고 또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금 시장에서 그 보고 있던 컨센보다도 거의 30에서 50% 정도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네. 지금 신고가로 지금 이 AP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는데 아. 오늘만 한 23%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시장의 한국 화장품 점유율도 21%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해외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이 해외 역직구만 본다 하더라도 10억 달러가 넘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5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2배가 지금 역직구로 화장품 구매가 되고 있고 2019년과 비교해 봤더니 2019년 대비해서는 17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도 좋고 수출도 좋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도 5월 1일 날 발표했던 4월 데이터를 좀 보니까는 중국에서 지금 화장품 수출이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미국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미국 외에 유럽과 중국을 확대하고 있던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가 2달 연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이제 K-뷰티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못 올라갔던 건데 이 APR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K-뷰티 어떤 대표격이다 보니까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화장품까지 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하루를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좀 정말 좋은 수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APR의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여타 중소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 화장품 관련주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좀 시작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포괄적인 그 주제가 화장품이 돼버렸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APR은 화장품인지 미용기기인지 미용기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같이 네. 있긴 있죠. 네. 뭐 두 개는 뭐 당연히 연관성은 있을 건데 네. 자 APR을 좀 더 찢어보면 찢어본다는 게 분해를 해보면 뭐 사실 나쁜 이제 의미의 찢어본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좋은 의미로. 그렇죠. 우리가 뭐 막 이렇게 막 파고들어봐야죠. 파헤보는 거, 파헤쳐보는 거죠. 네, 뭐 사실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업 분석을 좀 자세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보다가 어. 여기저기서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분이 또 이제 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창업주분이 진도준, 이제 한국의 진도준이다. 아, 예전에 현실판 진도준이다. 네, 오. 젊어요. 이분이. 잘생겼고. 잘생기셨고. 오. 그리고 또 사업을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린 나이라 하긴 그런데 좀 이른 나이에 크게 성공을 하셨다 보니까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주인공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아, 여기는 오너 프리미엄이 오히려 있나 보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별칭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연세대 출신이셨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네, 연세대 아, 출신이셨던 것 같아요. 연세대. 그래서 연세대학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재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시작하다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뭐 언뜻 뭐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입지전적인 그 뭐 경영 스토리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의 처음에 그 창업을 하는 계기를 스토리를 좀 한번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고 느낀 바가 네. 마케팅에서부터 상당히 좀 실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네.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기반으로 이 화장품 사업을 했다라는 거에 좀 많이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뷰티 산업이 정말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미디어에 노출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PR 같은 경우에도 뷰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뷰티 제품들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제품이고 유럽발 외형 확장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뷰티 트렌드 자체도 과거에는 화장품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시술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이 피부과 시술을 넘어서서 이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피부과 시술이 좀 가격이 비싼데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피부과 시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을까? 도표상에 의미하는 거는 이게 계속 성장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매출 증가율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APR 같은 경우에는 외형 확장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제 질적 성장도 많이 이제 강조드리는데 질적 성장도 이제 준수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공장을 한번 이제 짓는 비용 때문에 이익성이 살짝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캐파 확장을 위한 뭐 투자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설이야 뭐 네, 그렇죠. 비용이니까요. 비용이니까요. 뭐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공장이 증설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뷰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요에 맞춘 공장 증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 뷰티 제품들, 이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화장품과의 이제 시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APR의 이런 마케팅 능력까지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이제 막 신고가를 쓴 영역이라 신규 상장주들은 신고가 쓰면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상방 추세를 보여주는 경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추세 매매를 추종해서 매매하는 이제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후에 눌림목이 살짝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봐서 지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6천억, 오늘 3조 5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저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지금의 이 값어치가 적정한가? 그러면은 이 회사의 속된 말로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야 되나? 마케팅이나 어떤 뭐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을 계속 구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한계치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 그다음에 이 가격이 적정한가? 아니면 이거보다 이게 아직도 이제 시작인가? 이런 의구심. 항상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 펄을 보게 되는데 PER, 네. 네, 주가 수익 비율.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 돼 있는 거니까는 네. 뭐 작년 거로 본다면 한 3, 40배 되는 거고 어. 또 이번 연도 예상되는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한 20, 30 되는 건데 보통 다른 업종에 비하면은 뭐 살짝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잘 나가는 업종을 보게 되면 한창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퍼가 막 7, 80배 뭐 100배 넘어간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종이 잘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은 퍼를 뭐 3, 40배 정도는 대장주한테 기본으로 좀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에이펠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다라고 보여지는 않고 특히나 이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의 화장품을 상대해서 그 시장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또 중저가의 화장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MZ 세대들의 화장품 시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는데 이 미국 시장 외에 이제 유럽 시장으로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던 거고 지금 유럽 시장에서 반응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때 중국 시장에서 정말 그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요새는 안 그랬어. 미국 시장에서 그 매출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장 침투를 하고 있던 거고 그게 지금 2달 연속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이제 수출 데이터 좋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컸지만은 유럽과 중국까지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을 때 네. 아직까지 뭐 매출의 어떤 한계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계속 또 잘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사실 K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뭐 미용 기기부터 화장품까지 또 특히나 우리 어떤 그 한한령 해제에 의해서 지금 어떤 우리 엔터가 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한국 연예인들을 보고 이런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좀 이용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뭐 매출의 제한을 뭐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당분간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오늘 APR이 실적을 통해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 실적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특히나 그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 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좀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비교군을 어디다가 둬야 될 거냐? 화장품으로 넣으면은 사실 그 대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이렇게 되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주저앉아 있어서 뭐 PER이 14배 정도, 물론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10배 중반 정도 되고 LG생활건강은 PER이 이제 한 30배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교하면은 이게 우리 APR이 조금 높긴 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하면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틀린 게 뭐냐면 얘기 안 끝났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자, 손 들고 얘기하기.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자, 미용 의료기기로 보면은 이제 클래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네네. 여기는 PER이 40배 중반까지 지금 가거든요. 시가총액도 4조 원대. 그 여기에 비교할 거냐? 화장품으로 비교할 거냐? 아니면 두 개를 믹싱해 가지고 APR을 다시 산정할 거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APL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도 되고 미용기기 되는 건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 나갔던 화장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해외 고가 화장품과 싸우던 그런 기업들인데 네. 지금 우리의 이 잘 나가는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고가 화장품이 아니라 좀 저가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MZ들 대상으로 판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 MZ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뭐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약간 구시대의 화장품 기업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나쁘게 얘기하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가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LG생활 건강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매출 많이 나왔을 때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도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 역시도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는 이 저가 화장품들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과거의 화장품 기업들과 비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과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은 많이 못 가고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게 더 잘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비교해 보신다면은 어쨌든 지금 이 저가 화장품 쪽의 화장품들이 더 잘 나가고 있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시장은 이제 좀 더 그 어떤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약간 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기업들과는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어떤 고평가를 따지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평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쪽으로 지금 잣대를 같이 군집해 보면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어디다가 지금 비교, 그러니까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 군종 업종 내에서 어떤 비교 대상과의 이제 상대 비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여기는 주가가 또 강하네요, 또. 네, 일단 뭐 휴젤도 그렇고 뭐 파마 리서치나 휴젤도 VT 있고. 뭐 이런 쪽이 VT. 사실 뭐 피부과 시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요즘 이제 뷰티 트렌드 자체가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건 역시 그 시술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술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이전에는 뭐 실리콘토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로 올라가긴 했지만 네. 가장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는 건 여전히 또 강하기도 한 게 파마 리서치 말씀해 주신 거나 뭐 클래시스, 휴젤, 그다음에 뭐 VT, 리들샷 뭐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주도를 해나가면서 화장품이 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뭐 사실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을 오는 그 수요 자체도 원정 시술하러 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을 예전에 정도니까. 뭐 워낙 뭐 네, 그래서 사실 이 피부과 시술 같은 경우에도 뭐 관광상품 패키지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관광이 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서 이제 한국 제품들을 소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선 케어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들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또 용기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거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딱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OEM 기업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표 부착해가지고 직접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수혜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용기를 만든다거나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다음 타자로서는 이런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현덕 매니저는 그러면 이제 뭐 요와 주제와 연관 지어서 전략 그리고 준비하신 거에 대한 힌트? 네, 저도 이제 화장품 기업 준비했고 오. 왜냐면 이제 지금 APR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해서 APR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타 이제 K뷰티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한 3배 정도 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준비했으니까 잠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지금 한국콜마나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중소기업 그러니까 어떤 K뷰티가 잘 나가는 이유가 결국 잘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어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도 지금 그런 화장품들을 거의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실적이 잘 나온 화장품 종목을 잠시 뒤에 또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러 또 이동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또 투자 전략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코스메틱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주가 참 무거운 기업이 또 있네요. 동국제약. 여기 동국제약도 뭐 많은 분들이 요즘 홈쇼핑을 요즘 틀어보면 그 마데카 시리즈들 있잖아요. 아, 네네. 도배가 되어 있는데도 주가는 여기 되게 무겁다.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국제약도 참 좋은 회사인데 하여튼 뭐 이 시장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이미지? 네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는 어떤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너의 프리미엄 아까 APR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게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네. 기업들이 그 이미지를 잘 형성하기 위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은데 요즘 아직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제품이 중요하지 그치, 이런 뭐 경우도 주가는 있으니까. 뭐 알아서 그거에 따른 평가를 받을 거라고 하지만
주주 되실 분들은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서 결론은 좀 어떻게 5장 디펜스 전략을 잡으실 건지. 네. 일단 뭐 5장 전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역시 뷰티 쪽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뷰티 쪽을 추세 추종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하시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말씀드렸던. 오늘 강한데 내일도 강할까요? 요즘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니 그 후발주자로 볼 수 있을 만한 앞서 말씀드렸던 APR 같은 기업들은 당분간 추세는 이어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산업 카테고리에 있어서 하나의 한 축을 또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너무 이제 단발성으로 보기보단 장기적으로도 이 산업이나 종목들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뷰티도 괜찮지만 다음 타자로 이제 올라갈 만한 산업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 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잠시 이제 스톱이 오래되고 있긴 하지만 동결이 결국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혁신업종들 뭐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또 움직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약품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도 언급드렸듯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 그쪽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찬스로 삼아 보시는 게 좋겠고 제약바이오로 더 파고들어 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이제 수출이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선침의 관점을 노려보시면 또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화장품, 그러니까 바이오 코스메틱 뭐 이렇게도 또 그렇죠. 그렇게도 또 연결이 뭐 되죠. 하여튼 창의성을 네. 띄자면은 뭐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잘 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사실 이게 앉아갖고 바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모르는 분야는 잘 아는 분야의 그 소비층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끝나면은 막 물어보면 뭐 오늘 뭐 올영 어디가 하고 올영이 뭐야? 올리브영 네. 줄임말도 좀 배워야 되고. 네. APR도 아마 올리브영에 뭔가 제품군이 잘 되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다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